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유형의 아이는, 이해가 안 돼요 라는 아이예요.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만, 사실 이렇게 이해 속도가 느린 아이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해 속도가 느려서 이해가 안 돼요 라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느린 친구들은 자기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도 많고요. 그리고 그 마음,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 이 상태를 숨기고 싶어서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놓치고 또 놓치고 또 놓치다 보면 거의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없이 그냥 넘어가서 굉장히 구멍이 많이 생겨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느린 건 진짜 잘못하는 걸까요? 사실 공동체 생활에서 있다 보니 아이들이 이렇게 느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위축되고 비교당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지만 가장 답답한 건 자기 아이 자신이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 탓하죠. 야, 왜 이렇게 느려? 좀 빨리빨리 해. 네가 빨리빨리 안 하니까 애들이 그렇잖아. 야, 좀 빨리빨리 좀 해라. 야, 왜 아직도 그걸 못했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자기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더더욱 위축이 되겠죠. 그럼 이런 친구들은 상황에서 늘 긴장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느려서 가장 답답한 사람은 아이 자신이에요. 그걸 알아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런 느린 친구들한테 장점은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자, 이런 느린 친구들은 머리가 나쁘다기보다도요. 너무 꼼꼼하게 봐요. 무언가를 한계를 알려면 꼼꼼히 모든 것들을 다 따져봐야 그거를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찰력도 뛰어난 친구들이 많고요. 굉장히 꼼꼼한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는 야, 너는 커서 엄청나게 잘 될 거야. 너 같은 사람이 일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요. 그 느린 성향이 불편하긴 해요. 살면서 학교에서건 어디에서건 단체 생활에서 불편하긴 하지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걸 아이들한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사는 친구들은요. 아, 내가 굉장히 나는 답답하구나. 아, 나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구나. 아, 느린 건 나쁜 거구나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린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는 진짜 꼭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향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당연히 기다려주기겠죠. 네.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어떻게 학교에서는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아이들도 기다려주지 않고 선생님도 기다려주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더더욱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는 사실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이해했을 때 얼마나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 주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라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했던 이해력이 빠른 친구들은 오히려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습득을 했기 때문에요. 그만큼 빨리 잊어버리는 경향도 생겨요.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이해하는 친구들은요. 천천히 이해한 만큼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요. 한 번 이해한 것들은 잘 잊어먹지 않아요. 이런 큰 장점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주시는 게 맞고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그런 일들을 꼭 경험해 봐야 돼요. 자, 공부로 아이가 성취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 이것들을 다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과 가장 많이 하는 건 아주 사소한, 아주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선보여주는 게 가장 좋아요. 하다못해 집안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동생을 가르친다거나 이렇게 아주 작은 성취를 아이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자주 느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구나를 많이 느껴봐야 우리가 조금 길게 가더라도 좀 어렵게 길게 가더라도 결국에는 난 이거를 성취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주 사소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어머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유형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들의 성향인데요. 자, 아이와 정반대로 굉장히 빠른 부모님이 계세요. 자, 이럴 때는 아이의 이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으시죠?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도 알아요. 우리 엄마는 빠르고 나는 느리기 때문에 엄마가 답답해 한다는 걸 알고요. 그러면, 더 불안하게 되고, 나는 엄마를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인정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자책을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요, 그냥 조금 놔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머님 성향상 이 아이가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무언가를 할 때 좀 독립된 공간에서 시킨다던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성향이 정말 완전 정반대인 어머님이실 때는 아예 채점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아이가 채점하는 게 낫다고. 어머님이 그렇게 답답해하는 모습은요, 아이한테 너무너무 상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은 믿어주시면 돼요. 언젠가는 한다. 아무리 느리지만 우리 초등학교 거를 못하는 친구가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언젠가는 우리 아이는 할 거야 라는 믿음만 가지고 그래 열심히 해봐. 우리 할 수 있어 라는 말만 해주셔도 아이들은요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려주는 게 아이들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업했던 형제가 있는데 첫째는 이런 좀 느린 성향이었고요. 둘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빠른 성향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은요 엄청 빠르신 분이셨어요. 자, 첫째의 그런 모든 행동들. 자, 문제집을 잡고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민기적거리는 그런 행동들이 엄마는 정말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2학년, 3학년 때까지 굉장히 많이 싸우셨어요. 싸운 게 아니라 이제 혼을 내셨죠. 빨리 해. 얼마나 지금 시간이 갔는데 왜 이래? 왜 아직도 못한 거야? 이런 말들은 너무 많이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셨죠.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예를 보면. 선생님 정말 하루에 4시간씩도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이가 4시간을 앉아있는데 왜 어머님 답답하세요? 그렇게 답답한 친구는 그 아이였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보는 제가 더 답답해요. 그래서 그냥 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요만 말씀을 하시길래 근데 제가 둘째가 빠르다는 걸 아니까 어머니 그러면 이제부터는 둘째만 숙제를 봐주세요. 숙제를 봐주시고 그 아이 채점을 해주시고 그 아이한테 가르쳐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어머님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이 친구한테 어머님이 뭐라고 하는 일은 없게 했어요. 오래 걸렸죠. 빨리 되지 않습니다. 이미 조금 느린 친구잖아요. 속도가 느린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도 빨리 일어나지는 않아요. 한 2년쯤 지났을까요? 한 3년 지났을까요? 한 5학년쯤 됐는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스스로 해오는 거예요. 숙제를 내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해오고 그리고 이해를 먼저 자기가 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와, 너 왜 이렇게 먼저 해왔어? 했더니 제가 이제는 혼자 스스로 했을 때 이해하는 게 더 빨라요, 선생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아이가 스스로 찾은 거예요. 왜냐? 기다려주기 때문이에요. 어머님도 기다려주신 거고요. 참견을 안 해서 어머님들은 사실 불안해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제가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이의 관심을 끊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아이가 기다려주는 게 힘드시다면 조금은 멀리서 지켜봐 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방법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 알게 된 거죠. 그게 한 2,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의 과정들은 스스로 하더라고요. 학원 가서 수많은 선행을 했던 친구들보다 이 친구는 사실 선행이 더 잘 됐어요. 왜냐? 스스로 했기 때문에 중학교 것까지 자기는 해보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어머님의 유형은 아이와 똑같이 조금 느리신 어머님이에요. 이 경우가 사실 저는 더 안 좋은 경우들을 더 많이 봤는데요. 어머님이 느리시기 때문에 아이의 그런 느린 모습이요. 너무 잘 보여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다. 그리고 사회생활할 때 너무 힘들다. 사회생활, 학교 생활할 때 너무 힘들다는 거를 본인이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아이의 그런 느린 성향을 봤을 때 너무 괴로우신 거죠. 그래서 많이 다그치시고 많이 화를 내시고 그러지 말라고 굉장히 많이 지시를 하세요. 그랬을 때 아이들은 정말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 포기하는 마음까지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머님들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이가 너무 느려서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런데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를 딱 봤는데 어머님도 굉장히 비슷한 성향이신 것 같아서 어머님도 조금 느리시지만 지금 잘 살고 계시고 그리고 학교 생활도 잘 하셨고 지금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말씀드렸더니 아니요, 전 힘들었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힘든 만큼 아이한테 더 쏟아 부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됐냐면 되게 어린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수학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왜냐면 자기는 못하는 아이고 자기는 너무 느려서 이해가 안 된다고 자기는 그냥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그냥 선언을 해버리고 엄마에게 더 이상 참견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똑같은 성향을 가진 어머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느림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느렸어 봐서 아는데 쟤도 답답할 거예요 선생님 이러시면서 아이를 이해하고 지그시 바라만 보시는 어머님이 계셨어요. 어머님이 아이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리고 아주 작은 성취를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작은 성취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셨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요. 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아주 자주 하는 아이가 됐습니다. 물론 한순간에 빨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래도 나는 못해, 안 할 거야, 나는 못하겠어, 두려워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지금은 좀 느리지만 될 거예요, 라는 말을,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아이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거는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자신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느리지만 이 아이의 장점을 많이 봐주시면 더 좋겠고요. 느리지만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아이구나라는 것들을 들여다보시고 아이의 장점을 아이와 많이 대화를 하시고 아이에게 작은 성취를 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신다면 이런 아이들도 얼마든지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잘하고 우리 1등급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